친구들 유사연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연애는 서로 좋아해서 사귀는 건데 유사연애는 연애 감정을 가지고 연애로 착각하는 걸 말해. 다들 어릴 때 좋아하는 연예인과 상상 속에서 연애하고 그랬잖아. 그게 유사연애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유사연애가 뭐가 문제라는 거냐? 물론 연예인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실제로 연애가 불가능한 상대와 유사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일반인에게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사연애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친구의 재산이 털리고 마음을 다치게 되니까 인생의 함정이라는 거야. 최근에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유사연애의 감정을 느끼고 PT 강습에 큰 돈을 쓰고 있는 한 여성분의 사연을 들어보자. 저는 32살이고 직장인이에요. 작년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회사 근처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등록할 때 PT도 추천을 받았는데 비용도 비싸고 별로 필요 없어서 안 했어요. 며칠 운동하러 다니는데 어떤 트레이너 선생님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좀 건강하고 명랑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선생님은 분위기가 뭔가 좀 달랐어요. 차분하고 상냥하고 가끔 대화를 하면 지적이고 말투도 나긋나긋해서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쌤에게 PT 받는 사람이 많아서 길게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선생님에게 PT를 받는 회원 90%는 여자 회원 같았어요. 이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운동 자세를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알려주더니 자기도 자세히 알려주고 싶지만 PT 받는 회원들을 먼저 챙겨줘야 된다면서 가버렸는데 당연한 걸 머리로는 아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저한테 오더니 제대로 알려준다면서 정말 자상하게 자세를 잡아주는데 너무 감동해서 거의 울 뻔했어요. 그리고 약간씩 터치가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한테 운동에 소질이 있고 운동 배우는 게 빠르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PT를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 일주일에 3회씩 PT를 받고 있고 안 받는 날에도 운동을 봐주세요. 요즘 거의 매일 헬스장을 다니고 있어요. PT 비용이 한 달에 70만원씩 나가는 게 조금 부담되지만 그래도 84만원에서 할인받은 거예요. 운동복도 남들보다 예쁜 걸로 바꿔 입고 선생님과 운동할 때 더 좋은 상태로 받고 싶어서 피부과도 다니고 있어요. 다이어트 성공해서 정말 멋진 몸매로 거듭나면 트레이너 쌤이 저한테 고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운동하게 돼요. 다른 회원들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한테만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은근히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갑자기 지출이 늘어서 일단은 카드 할부로 나눠서 내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땀 흘리면서 운동하면 너무 상쾌하고 자상한 PT 선생님이 있으니 곧 몸매도 좋아져서 남친도 생길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어서 큰 걱정은 안 돼요. 좋은 선생님에게 PT 받는 거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강추해요. 이 사연의 여성분은 다이어트하러 헬스장에 갔다가 PT 강습을 추천받았지만 필요 없고 비싸서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해. 그런데 잘생기고 자상한 트레이너 선생님을 알게 되고 같이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 비싼 PT를 결제하고 또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피부과도 다니고 하면서 카드 할부까지 쓰고 있어. 나도 사랑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 다만 방법이 좀 틀렸다는 거야. 고액의 PT 강습을 받으면 중요한 고객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호감이 있어도 연애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겠지. 고객을 놓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외모를 더 가꾸고 본인이 자신감이 좀 생겼을 때 그 트레이너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까지 고액의 PT 강습을 계속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과 정말 잘 되길 바랄게.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TV의 한 BJ에게 별풍선을 쏘다가 빚까지 지게 된 남성의 사연을 들어볼게. 저는 28살이고 이런저런 알바를 하면서 쉬기도 하고 그래요. 쉬는 시간에는 주로 아프리카 TV를 보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여자 BJ가 새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뜰 것 같았어요. 별풍선을 좀 보내면서 점수를 땄고 팬 미팅도 가고 개인적으로 카톡도 주고 받게 되었어요. 가끔씩 제 안부를 카톡으로 물어보면 몸에 전기가 흐를 정도로 좋았어요. 실제 나이는 저보다 두세 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항상 저를 오빠라고 부르고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방송 중에 별풍선을 좀 무리해서 보내면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얼떨떨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알바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버는 돈에서 정말 필수적인 지출만 빼고는 별풍선을 쏘는데 다 쓴 것 같아요. 제가 후원 1등이어서 따로 만나서 식사도 했는데 꿈만 같았습니다. 단 둘이서는 아니고 매니저라는 남자도 같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요. 우리 BJ 인기가 계속 높아져서 역시 제 눈이 정확했다는 사실에 우쭐한 마음도 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원래 후원 1등이었는데 저보다 별풍선을 더 많이 쏘는 놈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였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별풍선을 쏘고 있는데 더 많이 쏘는 애들이 늘어나니 저에 대한 태도도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너무 서운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어서 지지 않으려고 카드론을 받아서 정말 크게 하루 별풍선 10만 개를 보냈더니 방송에서 난리가 나고 따로 전화까지 왔어요. 카드론 어떻게 갚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역시 저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은 또 벌면 되잖아요. 제가 발굴한 BJ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후원을 책임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함정 피하기 영상 중에 별풍선의 함정편을 꼭 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거기서 내가 나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수입의 10% 이상을 후원하지 말라는 거였어. 종교단체에서 신에게 기부하는 것도 10%를 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10% 이상을 후원하느냐. 만약 그 이상을 요구하면 그건 악마의 유혹이다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악마의 유혹이 빠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 카드론 1000만원까지 빌렸으니 곧 불법 사채까지 끌어다가 별풍선 쏠 것 같은데 정말 말리고 싶다.
저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 청년의 인생은 끝장날 게 뻔히 보이거든.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지켜야 할 건 가족의 생명 말고 또 있을까? 왜 BJ 의원 1등에 목숨을 거는지 너무 안타깝다. 이 BJ에게 연애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연애하는 사이라도 그렇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주지는 않는데 당장 멈추라고 하고 싶네. 마지막으로 24살 대학생 남자의 사연을 들어보자. 저는 군대 마치고 복학해서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입니다. 학교에 돌아오니 친했던 애들이 거의 없어서 혼자 좀 아사처럼 다녔어요. 그런데 교양 수업에서 3인 1조로 과제를 하는데 같은 조에 있는 다른과 여학생 후배를 보고 반해버렸어요.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정말 상냥하고 제가 농담을 하면 잘 웃어줘서 같이 과제를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이 여학생과 과제 이야기 말고 다른 일상적인 연락도 하게 되면서 서로 좋아한다고 느꼈고 하루는 용기 내서 카톡으로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엄청나게 떨렸는데 다행히 자기도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을 막 다 가진 느낌이었습니다. 사귀자고 했더니 지금 바로는 좀 곤란하고 사실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 중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홀가분해지면 저와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고 하더군요. 대체 무슨 문제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는 안 하지만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로 일단 남았어요. 가끔 학교에서 보면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그랬지만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에 전화해서 문제가 뭔지 작정하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듣긴 들었는데 그 애의 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애가 알바를 찾다가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갔는데 화장품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일이었대요.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설명만 들어도 10만원을 준다길래 듣다 보니 뭔가에 홀린 듯이 2천만원어치나 구입을 했고 SNS를 통해서 팔고 있는데 거의 팔리지가 않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했어요. 판매 수익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20%를 보수로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 못 팔면 80%인 1600만원을 업체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다단계 마케팅이니까 신고하고 어떤 곳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냐고 하니 업체에서 집 주소와 가족관계까지 다 알고 있다면서 돈 안 갚으면 재미없을 거라고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신고할 생각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하긴 저라도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못할 것 같아요. 화장품 한 세트가 50만원인데 40세트를 언제 다 팔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울음을 터뜨려서 저도 모르게 제가 10세트를 팔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안 쓰고 모아서 나온 돈이지만 지금 당장은 없어도 되는 돈이라서 이 애를 돕는데 쓰고 싶었어요. 그 애가 도와줘서 고맙다며 원가인 40만원만 받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집에 도움이 안 되니까 가격대로 다 받으라고 하고 500만원에 10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사서 엄마도 한 세트 드리고 나머지는 일단 당근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당근에 올리면서 보니까 새 상품인데도 가격이 5만원이었어요. 아무리 다단계라도 이렇게 10분의 1 가격이 말이 되나 싶어서 일단 저는 반값인 25만원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애가 고맙다고 밥을 사겠다고 해서 곧 약속 잡고 밥 먹기로 했는데 너무 기대되고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교양 수업 다른 조원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같이 과제했던 여학생이 화장품 세트를 사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 애가 SNS로 팔다가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판매를 시작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연락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 애한테 화장품을 잔뜩 산 남학생들이 10명이 넘어서 단톡방도 만들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요. 순간적으로 얼얼했지만 그럼 40세트를 다 팔았다는 뜻이니까 이제 문제없이 저랑 정식으로 사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빨리 만날 약속을 잡고 싶어서 그 애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을 계속 안 읽어서 전화를 했더니 받을 수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 혹시라도 그 다단계 놈들이 이 애한테 해코지라도 한 게 아닐까 싶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내일은 학교에 가서 그 애의 소식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제가 그 애의 곁에서 힘이 되고 싶어요. 아직도 이런 다단계 판매 수법에 당하는 애가 있다는 게 놀랍지만 저 학생의 순수한 마음이 이용당한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아파. 그 여학생이 진짜 공경에 처했는지 아니면 그런 척을 한 건지는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이 남학생을 정말 좋아했다면 다단계 화장품을 팔지 않았을 거라는 건 확실해. 누구라도 좋아하는 이성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짐을 떠넘기지는 않는단 말이야. 제3자가 봤을 때는 이용당한 건데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음을 다치더라도 모든 여자에게 적개심을 갖지는 않았으면 해. 좋은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으니깐.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돈 500만원으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너무 상심하지 말고 꼭 좋은 여자친구 사귀기를 바랄게. 짝사랑은 상대방이 모르게 혼자 좋아하다가 끝나는 것이라서 딱히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게 없지만 유사연애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알고도 당하는 거라면 씁쓸하지만 그래도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멈출 것 같은데 정말 연애로 착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라면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별풍선 쏘는데 비까지 지는 청년은 아주 위험해 보이거든. 누군가 좋아하고 연애 감정을 느낀다는 건 정상적인 정신활동이야. 다만 그 마음에 너무 빠져서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사치를 내거나 마약을 같이 하거나 도박 빚을 갚아주거나 그런 최악의 함정들만 피하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너의 연애와 사랑을 응원할게. 함정 피하기 구독 좋아요도 부탁해. 안녕.